우리 원의 아이들은 이렇게 규칙과 질서를 잘 지켜요를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 아이들이 밥을 어떻게 먹는지 아니? 어떻게? 2살인데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퍼먹고 있는 거야. 군대가. 세영아, 우리 댓글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 그때 어떻게 선택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야? 안 그래도 그 댓글 나도 봤거든. 그래서 나 다 메모하고 있어. 그래서 메모한 거 토대로 순차적으로 알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유치원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다 보니 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고한 나만의 철학이 있는 것 같긴 해. 이런 철학으로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도 선택을 했던 거지. 나는 18개월에 다시 복직을 했잖아. 그래서 아이를 17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 너무 어리잖아. 맞지. 아직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그래서 원 선택에 정말 심혈을 기울였어. 그리고 나의 선택은 역시나 옳았어. 우리 아이가 그곳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2살, 3살, 4살을 살아냈니? 유치원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지안이는 중간에 이동을 한 적이 없어. 어린이집에 한 번 들어간 곳에서 3년을 다녔고, 유치원도 5살에 입학한 곳에서 7살 졸업을 했어. 이건 우리 아이가 원에 적응을 잘 해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엄마로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기간을 잘 선택해 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 역시 전문가다웠어. 맞아. 나 전문가의 시선에서 그 원을 선택했고, 역시나 나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감을 가지게 되었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자, 원을 선택할 때 엄마들이 시설을 정말 많이 보시거든. 물론 시설도 중요해.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너무나 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시설은 어떤 기준에서 봐야 되냐면 내 아이가 이 공간에서 충분히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곳인가, 그리고 불이 나거나 안전사고가 벌어졌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이 크고 넓은가, 안전하게 잘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나, 이런 시선에서 시설을 봐야 되는 거지.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비싼 원목 교구가 들어가 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야. 아이들이 엄마 여기 인테리어 하는데 돈을 좀 썼겠더라. 여기 평당 100만 원 아니고 평당 한 400만 원짜리 정도 보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아무도 없어. 그 인테리어가 봐준다고 하는 건 우리 어른들, 우리 엄마들의 시선일 수 있다는 거야. 아이들은 정작 그런 것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거든. 왜냐하면 너무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서 눈으로만 봐야 되는 공간을 아이들은 좋아할까? 아니면 이게 경상도 말일 수도 있는데 노략질이라고 이야기해. 마음껏 어지럽히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인가? 그랬을 때 아이들 어떤 공간을 더 좋아하는지 아니? 마음껏 어지럽힐 수 있는 공간을 훨씬 더 사랑해. 맞네. 그래서 너무 시설적인 면에서만 맹목적으로 결정을 하지 말아라. 근데 이건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잘 해주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를 보셔야 돼. 교사를 보기 전에 누구부터 보셔야 되냐면 원장 선생님이랑 반드시 상의해야 돼. 상담은 웬만해서는 원장님 아니면 원감님, 중간 관리자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이동이 있거든? 그런데 그 선생님들을 채용하거나 뽑는 건 다 원장님들의 재량이란 말이야. 원장님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원장님의 성격에 따라서도 교사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거든. 자, 그냥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 나는 너무나 말이 많은 엄마야, 남편. 그래서 우리 아들도 어떠니? 말이 많지. 그렇지. 그래서 나는 어린이집 상담을 할 때 이 말 많은 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경청해 주시는 원장님이 너무 좋은 거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말 많은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참 경청해서 잘 들어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와. 근데 반대로 우리 아들이 너무나 말이 없어. 그랬을 때는 약간 어떤 원장님이랑 결이 맞을 수 있냐면 말 많은 원장님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 원장님이 너무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언어적인 자극을 정말 많이 줄 수 있는 원장님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정작 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거 원장님이 아니라 교사지 않나요? 이런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냐면 나와 결이 비슷한 교사에게서 매력을 느껴. 야. 나는 내가 조금 명랑하잖아. 그래서 나는 사실 정적인 선생님보다는 나 같은 에너지를 가진 선생님, 명랑하고 밝은 선생님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 근데 반대로 내 친구는 굉장히 차분하고 정적이거든. 그래서 이 친구는 선생님이 너무 말 많고 명랑하고 막 케어하고 이러면 에너지 딸린대. 그래서 본인처럼 차분한 교사가 면접을 보러 오면 그 교사에게 매력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기가 막히게 그 원을 들여다보면 원장님과 교사들이 많이 닮아 있어. 이건 정말이야. 그 원장님이랑 비슷한 에너지의 교사들이 모여 있다고. 그게 그 원의 분위기고 문화야. 아, 근데 그 말은 진짜 맞다. 그건 회사에서도 적용되거든. 그럼. 그래서 원장님과 반드시 상담해야 된다. 원장님의 교육 철학을 들여다봐야 된다. 원장님의 성향을 봐야 된다. 그래서 내 아이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원장님이라면 교사들도 그 원장님과 비슷한 결의 교사들이 모여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 남편이 이전에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는데 왜 원장님까지, 그러니까 관리자까지 같이 처벌을 받니?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한 적이 있어.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남편, 교사가 잘못했으면 관리자, 원장님들 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원의 분위기를 만드는 건 결국 관리자야. 그렇지. 내가 이 원에서 교사로서의 처우가 너무 좋아. 환경도 너무 좋고 복지도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원장님께 배울 것까지 있네. 그럼 나는 이 원에서 오래 근무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교사로서의 태도, 자세, 마음가짐, 그리고 교육적인 철학을 적용시킨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간다고. 그런데 이 원에서 교사 처우도 안 좋아. 원장님이 교사 기한지도 잘 몰라.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정작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원장님은 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나 올해까지만 여기서 근무하다가 그만둘 생각이야. 그런데 원장님이 나에게 교사로서의 어떤 신념과 태도와 자세를 요구한다?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이런 거야. 그래서 원장님이 본인만의 교육 철학이 있으신 원이어야 돼. 그래서 원장님이 본인만의 교육 철학이 확실하신 분 밑에서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 아동학대 사건이 왜 벌어지는지 아니? 원장님이 은연중에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어. 저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저 선생님이 하는 일에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거야. 그럼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원장님이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특별히 불편하게 드러내지 않네? 그럼 교실 안에서 그냥 누구의 눈치 볼 거 없이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해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훌륭한 교사가 아닌데 원장님이 나에게 아이들을 존중해 줄 것을, 아이들에게 멋진 교사가 될 것을 요구하셔. 그런데 난 이 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어. 그럼 우리들은 어떠냐면 그 원장님의 철학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그렇게 근사한 교사가 되어 있기도 하거든. 나도 그렇게 성장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난 남편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 남편 20대 때 나는 약간 인격 쓰레기. 약간 엉망진창인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너무나 좋은 스승을 만났고 그 스승 밑에서 10년을 배우면서 유치원교사로서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원장님을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이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내 강의에서의 핵심 포인트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의 표정을 봐야 돼. 아이들 표정. 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지안이 어린이집을 찾기 위해서 딱 갔는데 시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난 어떤 게 봐지냐면 아이들의 표정이 봐지는 거야. 원장님이 교실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 왜냐면 17개월의 아이를 보내니까 엄마들이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 그랬더니 이 교실 한번 보세요 하면서 밖에서 내가 그 교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야. 그 원장님은 어떤 걸 자랑하고 싶으셨냐면 우리 원의 아이들은 이렇게 규칙과 질서를 잘 지켜요를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 아이들이 밥을 어떻게 먹는지 아니? 어떻게? 2살인데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퍼먹고 있는 거야.
군대가. 원장님은 그걸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 그리고 낯선 아줌마가 그 교실 입구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나에게 달려오지 않고 계속 먹던 밥을 이렇게 퍼먹고 있는 거야. 그런데 원장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이들 너무 잘하죠. 아이들 너무너무 착하죠. 그런데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이 경직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 선생님의 통제가 너무나 강한 곳이구나. 아이가 아이답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곳이겠구나.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통제와 규율과 질서의 규칙 안에 아이들을 마구 밀어넣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좋아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나는 그냥 그런 원에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를 많이 배워오는 걸 기대했었던 게 아니라 친구들과 새로운 사회관계의 첫 시작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원에서 7시간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많이 배워오는 걸 기대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가정에서 잘 가르칠 자신이 있거든. 우리 아이를 많이 사랑해줄 선생님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집에서 내가 많이 사랑해줄 거거든. 내가 필요한 건 뭐였냐면 이 아이가 가정에서처럼 그냥 편안한 공간에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게 나의 목표였어. 그래서 이원이 너무 통제와 규율이 강하구나. 원장님이 아이들에게 너무 잘하죠라는 말이 나는 조금 불편했어. 아이들이 왜 어른들의 시선 속에서 자라기 위해서 애써야 되니? 이 시기 때 아이들은 그냥 아이답게 자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선택했었던 그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했지. 규모도 작은 원이었고 시설도 좋지 않았어. 남편 기억나지? 맞아, 맞아.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지안이는 늘 웃었어. 늘 맞아. 행복했어. 맞아. 어린이집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 너무 좋은 선생님들 밑에 있었어. 그리고 2살 때 만났었던 선생님이 4살 졸업하는 그날까지 그 원에 계셨어. 복지도 좋았던 것 같아. 왜냐면 원장님이 교사들을 존중해주는 게 내 눈에도 보였거든. 존중받는 선생님들은 원을 이동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아이는 매 학기마다 매년 선생님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2살 때 선생님이 4살 때까지 계속 함께 갈 수 있는. 그러니까 2살 때 담임 선생님이었지만 4살 때는 담임 선생님이 아니셨지만 그 2살 선생님도 매일 만나는 거야. 이런 공간이야말로 이 아이가 정말 가정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지. 그런데 내가 이 원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이곳 원장님도 교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아이 5명이 내한테 뛰어오는 거야. 진짜? 그러더니 아줌마 어떠다니 이모 어떠다니 이모 엄마 그런데 그렇게 뛰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담임 선생님이 방긋 웃으시는 거야. 얘들아 빨리 와. 그렇게 교실 밖에 뛰어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이를 통제하시는 게 아니라 뛰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고 너무 귀여워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까지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 이 시기 때 아이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호기심을 가져 해요. 귀엽죠? 지금 처음 보는 분이 와서 아이들이 너무 반가워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왜 아이들이 뛰어가는지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야. 그냥 아이들이 뭔가 자유로웠구나. 그게 완전 느껴지고 있었고 아이들이 다 양말을 신고 있지 않은 거야. 그때가 11월 달이었거든. 아이들이 원에 들어오자마자 양말을 벗더라고. 왜냐하면 그냥 진짜 집에서의 환경인 거야. 우리 아이들 집에서 양말 신고 놀지 않잖아. 아이들이 들어가자마자 양말을 벗는 거야. 양말을 벗는다는 건 또 바닥에 온돌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 뜨끈뜨끈하더라고. 나도 양말 벗고 싶더라.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에게 안녕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귀엽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전혀 아이들 통제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얘들아 이제 선생님에게 오세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선생님. 애들 다 오드나?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제 오라고 하니까 또 개떼처럼 또 선생님한테 몰려가는 거야. 선생님에게 오세요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우리 선생님에게 기꺼이 돌아간다라는 생각. 야, 그럼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어. 완전 제대로 되어 있는. 그래서 그때 확신감이 들었던 것 같아. 이런 원이라면 우리 아이가 아이답게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점심시간에 아이들 밥 먹는 것까지 원장님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 그런데 아이들 반찬과 선생님의 반찬이 다른 거야. 그럼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야 식단 제대로 잘 안 나오나? 아이들이랑 선생님이랑 똑같은 거 먹어야 되지 않아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게 나이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아이들의 식단은 남편 저염이거든. 소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맵기도 조절을 하셔. 그래서 사실 우리 교사들 아이들 반찬으로만 식사를 하면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아. 남편 진짜 우리 너무 힘들어. 먹어서 모르겠지만 안 먹어질 것 같다. 안 먹어져. 그런데 원장님들 중에서 이게 평등인지 아셔. 이게 공정인지 아셔. 아이의 반찬과 교사의 반찬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원장님들 계시거든. 그 원장님들은 진짜 교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으신 거야. 우리 교사가 잘 먹어서 힘을 내야지 아이들과 오후 시간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원에서 선생님이 반찬을 가지고 가는데 갓김치 있지, 남편. 진짜 양념이 듬뿍 묻혀진 갓김치가 따로 쟁반위에 선생님 반찬으로 담겨져서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갓김치도 먹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아, 우리 선생님들 잘 먹어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잘해요. 이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 저렇게 자극적인 음식도 이렇게 반찬 올려줘요. 아, 아이들도 잘 먹일게요. 근데 저는 우리 선생님들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안 나가셔. 계속 거기에 근속 기간이 계속 길어지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근무했었던 유치원에서 우리 원장님도 그렇게 하셨어. 교사들 잘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하고 계셨거든. 교사와 아이의 반찬이 같은 거는 공정한 게 아니야. 그게 평등한 게 아니야. 공평한 게 아니라고. 이런 철학을 가지신 원장님 밑이라면 나 우리 아이 보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2살 때부터 4살 어린이집 졸업하는 그날까지 우리 아이는 너무나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친구들과도 너무나 행복하게 정말 잘 지냈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그냥 핵심으로 요점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아이들의 원을 선택할 때 무엇을 봐라? 아이들의 표정을 봐라. 이 아이들의 표정이 어때야 한다? 경직되어 있거나 긴장되어 있다면 이 아이는 지금 일상 속에서 어린이집 생활 속에서 늘 긴장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엄마가 원 선택을 잘 해줘야 돼. 어떻게 내 아이의 결과 잘 맞는 곳으로. 아이들이 원에 가서 왜 군대처럼 선생님의 말씀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귤 속에 딱 들어가서 긴장된 채로 지내야 하니.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린이집은 제2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지내는 것처럼 똑같이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이가 아이답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아이가 가정에서 짓는 표정과 원에서 짓는 표정이 같아야 된다고. 그걸 다른 아이들의 표정을 통해서 읽어내셔라. 그리고 누구를 바라고 담임 선생님만 볼 것이 아니라 원장님의 철학을 들여다봐라. 원장님의 신념과 철학과 원장님의 성향을 들여다봐라. 그 원장님과 비슷한 교사들이 무리를 지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장님이 좋으신 분이면 교사들도 좋을 확률이 아주 높다. 왜냐면 좋은 원장님들은 좋지 않은 교사들을 보면 불편하시거든. 그러면 불편하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실 거야. 그러면 그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시설과 교사들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전환을 일으켜서 원장님과 아이들의 표정을 보는 것이 기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